안녕하세요. 30년간 근골격 노화를 추적해온 박사 이서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근골격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바로 더 적게,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걷기가 좋다. 등산이 건강에 최고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야 근육이 생긴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관절 연골은 얇아지고 뼈밀도는 줄어들며 근육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특히 무릎과 허리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놀라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운동들과 올바른 운동 원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희 동네에 김영수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면 공원에 나가서 2시간씩 빠르게 걸으시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세요. 하루에 2만 보는 걸어야 한다.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의 성실함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안쪽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급기야 무릎이 부어오르고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 연골이 상당히 많이 닳아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제야 어르신이 깨달으셨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했던 걷기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린 원인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조언을 드렸어요. 걷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실내 자전거와 가벼운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2달 만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다시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게 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운동 원칙들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시니어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운동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니어가 절대 피해야 할 운동 6가지. 먼저 점프성 운동입니다. 줄넘기나 트램펄린, 점프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는 우리 체중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충격이 무릎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점프 운동을 자주 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무릎과 발목 손상 위험이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박정수 69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줄넘기를 즐겨 하셨는데 60대 후반까지도 매일 줄넘기를 500번씩 하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뒤쪽이 시큰거리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에 미세한 손상들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대신 평지 걷기나 수영, 아쿠아로빅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운동들은 심폐 기능은 충분히 향상시키면서도 관절에는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2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고중량 웨이트 운동입니다. 무거운 아령이나 바벨을 드는 운동은 어깨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깨, 힘줄 파열 사례 중 상당수가 고중량 아령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은호 67세님은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바벨을 들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나이가 들면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중량 부하가 가해지면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나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무게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는 운동들입니다. 무릎 연골이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바닥에 대면 손상이 더욱 빨라질 수 있어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시니어분들에게는 무릎 꿇는 동작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74세님은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몇 년 후 무릎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셔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두꺼운 쿠션을 깔아드렸더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대체해 보세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요가 자세입니다. 특히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들은 척추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요가 참여자 중 30% 이상이 과신전 자세로 인해 허리 통증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순자 70세님은 요가 강사가 시키는 대로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히는 동작을 따라했다. 그 이후로 다리 저림과 함께 허리 신경통이 생기셨어요. 유연성을 기르겠다는 좋은 의도였지만 시니어에게는 너무 무리한 동작이었던 거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나 고양이 자세처럼 등을 둥글게 말아주는 안전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시간 걷기와 등산입니다.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무릎과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장거리 등산 후 연골 손상과 심혈관 응급 사고 사례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호철 71세님은 매주 주말마다 높은 산에 등산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하산 중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 원인이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평지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심폐기능 향상과 체중 관리에는 충분하면서도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격투성 스포츠입니다. 태권도나 킥복싱, 복싱 같은 운동은 충격과 낙상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시니어가 격투 운동 중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입는 사례가 병원에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68세님은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다가 발차기 동작 중에 균형을 잃고 손목을 짚으며 넘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손목 골절을 당하셨죠. 운동 자체는 좋지만 시니어에게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운동이었어요. 태극권이나 가벼운 필라테스로 균형 감각과 근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올바른 운동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가 오래 건강하려면 지켜야 할 운동 원칙 6가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같은 70세라고 해도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작정 남들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갑작스럽게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은 피해야 하고,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관절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을 조심해야 하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도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시니어에게는 적당한 운동 강도예요. 숨이 약간 차지만 말이 나올 정도, 이게 바로 안전 강도입니다.
만약 운동하면서 헉헉거려서 말이 안 나온다면 그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강도로 계속 운동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실내 자전거 타기 정도가 적당한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균형과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특히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미끄러운 곳에서 운동하거나 러닝머신을 고속으로 돌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평지에서 걷기, 벽이나 지지대를 잡고 균형 잡기, 매트 위에서 안전하게 요가하기 이런 식으로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운동할 때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충분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1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한 번에 10%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2배로 늘리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손상이 누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분 걷던 분이라면 다음 주에는 22분만 늘려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결국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몸이 새로운 운동량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입니다. 시니어는 젊은 사람에 비해 회복 속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부위를 매일 혹사시키면 근육과 관절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손상이 쌓입니다. 운동한 다음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반신욕으로 몸을 풀어주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12일은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조합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을 적절히 섞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나이라도 체력과 건강 상태는 다 다릅니다. 평지 걷기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탄성 밴드로 근력을 기르며 태극권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시면서 운동하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바로 운동은 많이 할수록 강하게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정반대예요. 적당하고 안전한 운동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점프 운동이나 장시간 걷기는 무릎 연골을 닳게 만들고 고중량 웨이트는 어깨와 허리 손상을 일으킵니다. 무릎을 꿇는 동작이나 과도한 요가 자세는 관절과 척추에 무리를 주고 격투성 스포츠는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이죠. 이렇게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면 결국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적절한 강도의 평지 걷기나 수영은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탄성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안전하게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고 태극권이나 가벼운 필라테스는 균형 감각을 기르면서 낙상을 예방해줘요. 무엇보다 통증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올바른 운동 원칙을 지킨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관절 건강도 좋고 근력도 잘 유지되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현저히 낮았어요. 더 중요한 건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대신 평지에서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0분 걷기가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2~3번은 탄성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운동 전후 준비와 회복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워밍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 후 쿨다운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근육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법까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을 듣고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운동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